안녕하십니까. 저기 영광에서 온 영광의 해룡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수학교과 담당하고 있고요. 최대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따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 고교학교 선도학교 지정을 받아서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해왔고 앞으로 그런 마을교육 공동체와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충분할 것 같아서 가지고 계신 책자에 아마 제가 짧게나마 글을 좀 써봤는데요. 그냥 간단히 제가 고민했던 바를 썼던 것이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올해로 지금 3년차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바와 현실적으로 마을교육 공동체와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특히나 고등학교에서 고교 학점제와 연결해 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짧게나마 말씀드리고 이어서 토론을 진행해 보는 것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자, 제가 드린 글의 첨미를 보시면은 그 물리학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속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과목은 수학을 맡고 있지만 물리도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 얘기가 나와서 생각을 해봤더니 제 고향도 영광입니다. 저는 제 지역 영광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대학교를 갔다가 다시 지금 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제자이자 지역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제 목표는 이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이 주제를 처음에 전달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결국에는 우리 전남 지역 전체로 본다면 앞서 이제 강남 구민, 경기도민 많은 얘기 나왔지만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다 수도권으로 외부를 이렇게 유출되기보다는 다시 그 친구들이 교육을 받고 하더라도 다시 우리 지역으로 와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로 더 성장해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최종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2018년도에 처음으로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첫해 이제 2018년도에 선도학교를 지정받고 나서 고민했던 사항이 기존에 있었던 이 수능 위주의 대입 위주의 교육 과정을 어떻게 하면 바꿔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현재 교육과정 운영팀에서 컨설팅도 담당하고 있는데 전남의 대부분 학교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거의 수능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과 그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졌다면 현재 적어도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교육과정을 들여다 봤을 때는 상당히 개방적으로 많이 터졌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교육과정 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칸막이가 있는 교육과정, 무게가 막혀있는 교육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뻥 뚫린 상태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많이 개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쭉 나왔던 말인데요. 선생님들이 여러 과목을 지도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 또 저희 소재가 읍단입니다. 순천만 해도 10단인데 아마 교강사 모집을 해서 선발 공고를 내면 그래도 저희보다는 여건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광주 인근에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원하는 과목, 모시고 싶은 선생님들을 초빙하고 싶어도 마땅히 모실 수 있는 지원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올해 윤리교과 선생님이 2분이 필요한데 한 분은 기존에 계시던 분이 있었지만 새로운 분을 초빙하고자 6차, 7차에 거쳐서 모집 공고를 냈지만 결국 선발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결국 아무리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멋지게 개설하고 자유롭게 선택해서 운영하고 싶어도 그걸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지 않다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교육청에다가도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오늘 초점이 마을교육 공동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는 그럼 어떻게 마을교육 공동체와 연계해 볼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현재 학교장 개설 과목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국가에서 보통 지정해 놓은 과목, 시도교육청 인정 과목 위주로 했지만 이제는 학교장께서 충분히 우리 학교 실정에 맞는 과목을 성취 기준을 포함해서 개설하고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학교 중에는 고성 지역의 아마 학교들 중에 그 녹차와 관련된 차와 관련된 과목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영광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학 중점 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저희 지역에서도 한번 그런 원자력과 관련된 또 모신리 송편 같은 게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된 과목들도 연구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시점에서 또 드는 고민이 뭐냐면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선생님이 필요하죠. 사람이 누군가 업무를 잡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초중학교와 다르게 고등학교는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일이 정말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 기초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수받는 학생들에게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작성해 줘야 됩니다. 매 시간 관찰해야 되고 요걸 정말 1년 내내 여러 과목 지도하다 보면 정말 쉴 틈이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또 내려오는 신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것대로 해가야 되고 기존에 하던 거는 기존 것대로 해야 되고 정말 위아래로 정말 힘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건의차 말씀드려본다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정말 해보고 싶은 학교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고자 하는 학교에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특히나 이 순천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더 재정적이라든지 여러 환경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해보고 싶은 학교가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은 훨씬 더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고민한 사항은 사실 그건데요. 3년간 운영해보면서 이제 학생들의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기존에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해서 뭐 진로 탐색도 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3학년 때 되면 사실 뭐 정신을 차린다고 하죠. 흔히 이제 수능이 임박해 오고 실제로 대학을 가야 될 시점이 되면 많이 좀 고민하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중학교 때부터 자유학년제를 겪어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학생들이 하고 옵니다. 하지만 1, 2학년 때 여전히 그 체계적인 교육이 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1학년 때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을 아예 개설해가지고 이 친구들을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 대입과의 연계, 또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사항들을 좀 지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학생들은 담임선생님께 좀 맡겨드렸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런 교과목을 하나 개설해가지고 마을교육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특정 과목을 개설해서 같이 연계해서 좀 진행해 본다라면 충분히 이 친구들이 2학년, 3학년이 됐을 때 훨씬 더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과목이라든지 여건이 잘 갖춰지지 않을까 이런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선도학교 3년차로 업무 담당을 해보면서 또 한 가지 느낀 점은 학부모님들이 여전히 우리 전남지역은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흔히 말하는 스카이, 의대 이런 상위권 대학을 대학에만 진학하는 걸 너무 목표로 갖고 있지 않으신가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고 우리 자녀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100년이 아니라 100세가 아니라 120세, 150세까지 살아갈 시대라고 하는데 여전히 뭐 서울도 가야 된다, 연고대 가야 된다 이런 어떤 카르텔에 잡혀 있다라면은 당연히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수도권으로만 가려고만 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학교만의 문제도 아닐 테고 학부모님들, 지역사회, 교육 공동체 모두가 함께 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사회적 여건과 여러 가지가 같이 공존했을 때 마을교육 공동체와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실 현장과 또 수업이 연계된 우리 훌륭한 우리 지역의 일꾼들이 다시 지역에서 미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해봤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